오늘 거리에서 마주친 두 명의 70대 신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였지만 한 분은 왠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지고 귀티가 넘쳤고 다른 한 분은 왠지 초라하고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같은 나이인데 저분은 왜 저렇게 멋있고 고급스러워 보일까? 퇴직 후 정장을 입을 일도 줄어들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옷을 입는 방식은 세상을 만나는 방식이다. 은퇴 후의 삶이 더 풍요롭고 활기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한 비결을 나누려 합니다. 값비싼 명품 없이도 복잡한 스타일링 없이도 3배는 더 귀티나 보이는 3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옷차림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3가지 원칙이 단순히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 건강,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100세 시대 30년 이상의 은퇴 생활을 어떻게 더 품격 있고 당당하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힘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옷차림이 더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건강은 삶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되죠. 하지만 옷차림과 외모 관리는 어떤가요? 이제 나이도 있고 누가 볼 사람도 없는데 라며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놀랍게도 외모 관리와 옷차림은 단순한 겉모습 가꾸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신체적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을 따른다. 이 말은 우리가 옷을 잘 차려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더 활기차게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옷차림이 자신감과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78세 김연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김 선생님은 점점 외출도 줄어들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편한 트레이닝복만 입고 지내다 보니 차츰 외출도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게 되었죠. 가족들은 그런 김 선생님을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김 선생님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허리도 더 꼿꼿해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한결 당당해졌습니다. 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세요. 정장 입으니까 TV에 나오는 회장님 같아요. 이 말 한마디가 김 선생님의 생활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로 외출할 때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기 시작했고 점차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났습니다. 자세도 바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1년 후 김 선생님은 동네 시니어 클럽의 리더가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옷을 바꾸니 내 모습이 바뀌고 내 모습이 바뀌니 내 삶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옷차림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단순한 외적 치장이 아니라 자신감, 활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귀티나는 옷차림의 첫 번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죠? 이는 적절한 의복이 한 사람의 외모와 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상황에 맞는 옷차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이제 편하게 입어야지라며 모든 상황에 똑같은 옷을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는 것이나 친구와의 식사 자리,
손주의 학교 행사 참석 등 모든 상황에 똑같은 편한 옷을 입는 거죠. 하지만 톰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레싱은 매너의 한 형태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몇 년 전 75세 에바 교수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항상 자리에 맞는 옷차림을 고수하셨는데 그날도 정갈한 캐주얼 셔츠에 깔끔한 슬랙스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 항상 자리에 맞게 옷을 입으세요? 라고 여쭤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는 단순히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식당 직원들도 함께 식사하는 사람도 모두 내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지요. 이 말씀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타인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자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을 7초 만에 판단하며 이 판단의 55%가 옷차림과 외모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형성된 이미지를 바꾸는 데에는 최소 20번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의 옷차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상황별 옷차림의 실천 방법. 그렇다면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온종일 정장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게 옷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 일상적인 외출마트, 동네 산책 등을 갈 때 적절한 옷차림, 편안함을 추구하되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세요. 운동복보다는 깔끔한 면바지나 청바지에 단정한 티셔츠나 니트를 선택하세요.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우아함이란 단순히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둘 친구와의 만남, 차, 식사를 위한 옷차림.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세요. 남성분들은 깔끔한 셔츠에 편안한 슬랙스, 여성분들은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나 바지가 좋습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 특별한 행사, 결혼식, 공연, 중요한 가족 모임을 위한 옷차림. 성격에 맞게 격식을 갖추세요. 정장이나 재킷을, 여성분들은 원피스나 정장 세트를 선택하세요. 와일드는 당신이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 자신도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 지인 중 72세의 이영자 선생님은 상황별 옷장 시스템을 만들어 실천하고 계십니다. 옷장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일상복, 모임복, 특별한 날 입는 옷을 분리해 두셨죠. 외출 전에 오늘은 어떤 자리에 가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구역에서 옷을 고르시는 거예요. 이영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아무렇게나 입으면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는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황에 맞게 옷을 입으면 할머니가 아직도 정정하시고 세련되셨다고 생각하죠. 그 차이가 바로 내 자존감의 차이예요. 실제로 이영자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선생님은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브랜드나 가격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만들어낸 귀티인 것입니다. 나는 옷차림의 두 번째 원칙, 깔끔한 옷차림. 두 번째 원칙은 깔끔한 옷차림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옷이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패션 디자이너 랄프 로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질은 기억에 남지만 스타일은 잊혀진다. 이 말은 비싼 브랜드의 옷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관리된 옷은 오래도록 좋은 인상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땀 냄새나 몸에서 배어나오는 특유의 노화 냄새가 짙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 지인 중 68세 정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고급 브랜드의 정장을 여러 벌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 없이 오랫동안 옷장에 보관해 두었던 재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셔츠는 세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목과 소매 부분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정 선생님은 그 비싼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결국 한 지인이 조심스럽게 선생님, 혹시 옷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 후로 정 선생님의 고급 정장은 더 이상 고급스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냄새나는 옷이라는 인상만 남게 되었고, 결국 그 옷은 장롱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반면 같은 모임에 참석한 70세 김 선생님은 시장에서 구입한 저렴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오셨지만 완벽하게 다림질되고 세탁 관리가 잘 된 옷이었습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섬유 유연제의 향기와 깔끔한 핏 덕분에 오히려 이 셔츠 어느 브랜드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죠. 이처럼 비싼 옷보다 깔끔하게 관리된 옷이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차림을 위한 실천 방법. 특히 노년기에는 외출 빈도가 줄어들면서 자기 관리에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씻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지고, 오늘은 굳이 샤워할 필요가 없겠지, 이 옷 며칠 더 입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쉽죠.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결국 냄새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신체 활동 감소로 인해 노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입었는지보다 어떻게 입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깔끔한 옷차림을 위한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점. 정기적인 세탁과 관리. 속옷과 양말은 매일 교체하고 셔츠나 블라우스는 12회 착용 후 세탁하세요. 겨드랑이나 목 부분의 얼룩은 바로 처리해야 변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탁이 어려운 외투는 최소 계절마다 한 번씩 전문 세탁을 맡기세요. 2점. 옷장 관리. 옷장을 정기적으로 환기시켜 퀴퀴한 냄새를 방지하세요. 라벤더 향방향제나 천연 습기 제거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래 보관할 옷은 통풍이 되는 커버를 씌워두세요. 3점. 다림질의 중요성. 다림질은 옷의 청결함과 정돈된 느낌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셔츠나 블라우스의 컬러와 커프스 부분은 꼼꼼히 다림질하세요. 면 소재는 약간 촉촉할 때 다림질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4점. 냄새 관리. 옷에 향수나 방향제를 직접 뿌리기보다 은은한 향의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속옷 교체 주기를 더 짧게 하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신발과 가방도 정기적으로 손질하고 방향제를 활용하세요. 76세 이정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으로 움직임이 불편해졌지만 옷 관리만큼은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녀만의 비결은 수건 하나로 옷 관리하기였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입었던 옷을 벗어 건조한 수건 위에 펼쳐놓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가볍게 먼지와 냄새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넣기 전에 반드시 하루 정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었죠. 세탁이 어려운 겨울 코트도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니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냄새가 옷에 배지 않게 하는 건 내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른 자세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깔끔하게 관리해도 구부정한 자세와 축 처진 어깨는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바른 자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배우 오드리 헵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아함은 좋은 자세에서 시작된다. 자세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결정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지만 등이 구부정하고 시선이 아래를 향해 있다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분은 기력이 없어 보이시네 혹은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 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 평범한 옷을 입어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훨씬 젊어 보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귀티와 품격은 옷 자체가 아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제가 아는 73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시며 구부정한 자세가 습관이 되어 은퇴 후에는 허리와 목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옷도 잘 입으시는 편이었지만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옷맵시가 살지 않았죠.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멋진 재킷이 굽은 등 때문에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네요. 자세 교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이 계기가 되어 최 선생님은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자세가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6개월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제자리를 찾자 그가 입는 모든 옷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에는 헐렁해 보이던 재킷도 몸에 딱 맞게 떨어졌고 블라우스의 주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지면서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 옷은 그대로인데 자세가 바뀌니 옷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옷맵시구나라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법, 내 경험을 나눕니다. 저는 62세에 퇴직한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편한 옷만 입고 소파에 깊숙이 앉아 TV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허리가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 전 손녀 결혼식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사진 속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도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굉장히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바른 자세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6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제 친구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물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제가 실천한 방법들을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1점, 거울 앞에서 5분 자세 교정하기.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세를 등을 벽에 붙이고 선 다음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뒤통수가 모두 벽에 닿게 이 자세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2점, 귀 어깨 엉덩이 정렬하기. 앉아있을 때는 의자 깊숙이 앉아 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제가 처음에는 스마트폰 알람을 30분마다 맞춰놓고 자세를. 3점, 산책할 때 자세 연습하기. 매일 30분 산책을 하면서 정수리에서 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배꼽을 약간 등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걸으니 자연스럽게 허리가. 4점, 간단한 스트레칭 습관 들이기. TV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팔을 위로 쭉 뻗고 기지개를, 양팔을 뒤로 모아 깍지 끼고 가슴을 넓히는 스트레칭을 하루에 5번씩. 처음에는 바른 자세가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근육이 긴장되고 피로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3주 정도 지나자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바른 자세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세가 좋아지니 옷맵시도 살아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네이비 재킷이 전에는 어깨 부분이 처져 보였는데 지금은 딱 맞게 떨어지고 훨씬 세련되어 보입니다. 허리가 펴지니 키도 3cm 정도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자세가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식당에서 직원들이 더 공손하게 대해주고 버스에서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당당한 자세가 주는 인상의 변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요가 선생님이셨던 제 어머니는 90세까지 허리가 꼿꼿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몸은 내가 대하는 방식대로 너를 대한다. 몸을 당당하게 세우면 정신도 당당해진다. 이제 저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적용하기 마이너스 나의 변화.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65세에 은퇴한 후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 변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전 저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매일 정장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는 생활에 익숙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제 편하게 살자는 생각으로 트레이닝복과 오래된 티셔츠만 입기 시작했어요. 면도도 대충 하고 머리도 그냥 모자로 눌러쓰곤 했죠. 그러다 보니 외출할 때도 그냥 같은 옷을 입고 나갔고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옷 좀 갈아입고 나가요라고 말해도 왜 이렇게 잔소리야. 편하면 됐지라며 귀찮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 중에서 저만 유독 초라해 보였거든요. 나이도 가장 많아 보였고 활기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회사 다닐 때는 항상 깔끔하고 당당했는데 다음 날부터 저는 변화를 결심했고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원칙을 하나씩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상황에 맞는 옷차림. 저는 먼저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상황별로 코디를 만들어 놓았어요. 처음에는 편한 옷만 입다가 갑자기 바꾸니 불편했지만 놀랍게도 제 기분도 함께 바뀌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니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둘째, 깔끔한 옷차림 관리. 다음으로 옷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예전에는 셔츠를 며칠씩 입고 냄새가 나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매일 옷을 갈아입고 세탁 주기도 짧게 유지했어요. 특히 다림질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다림질한 셔츠를 입으니까 백화점에서 산 것 같아요. 셋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자세 교정이 가장 도전적이었지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퇴직 후 허리가 많이 구부정해졌는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씩 바른 자세 연습을 했어요. 공원을 걸을 때도 의식적으로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들고 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같은 옷을 입어도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바른 자세 덕분에 옷맵시가 살아났고 실제로 제 키가 2cm 정도 더 커 보인다고 하더군요. 이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적용하면서 저는 단순히 옷차림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삶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니 대인관계도 활발해지고 매일이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다. 완벽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얻어진다. 이 말처럼 저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원칙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더욱 빛나는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